이번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뻔뻔한 김건희 씨 관련한 근황입니다. 김건희 씨 관련해선 계속해서 편파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최근엔 서대문 구청의 만행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한마디로 김건희를 수사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은 강제 철거했습니다. 반면 김동아 민주당 당선인에 대해선 비난하는 현수막을 그대로 뒀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이건 구청이 자기 입맛에 따라 멋대로 해석해서 철거를 하고 뭐는 냅두고 이런단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김건희란 이름이 들어가면 말 그대로 성역화가 돼 있기 때문에 서대문구청에서 야 이거 빨리 내려라 이렇게 손을 썼단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김기춘 그리고 김관진 이들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도 공범이다 이러한 현수막도 강제 철거했다고 하죠. 이 서대문구청장이 누군가 보니 이성원이란 사람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국힘 계열입니다. 당장 김건희 씨가 사방에서 엎드려서 성역화를 도와주고 있으니까 엄풀을 또 쏟아내고 있는데요. UAE 대통령 모친한테 편지를 썼다는 것도 언론에서 여기저기 보도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꼬라지를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 되는 겁니까? 어쩜 저렇게 뻔뻔하게 허위 경력, 허위 학력, 게다가 주가 조작, 양평 땅 문제 등등 사방에서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이렇게 염치도 없이 그냥 등장하냐고요. 그러면서 무슨 빛나는 업적 타령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만약 이게 김정숙 여사였다면, 김혜경 여사였다면 어떤 식으로 검찰이 움직이고 언론이 움직이고 정치권이 움직였겠습니까?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지금 많이 웃어둬라, 제정신이냐, 이런 거 좀 보내지 마라, 너무 부끄럽다, 국내에서도 부끄러운데 해외에까지 왜 그렇게 망신살이냐, 이런 반응들이 당연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댓글에서도 좀 설치지 말란 얘기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디올백 받아먹은 인간이 국제적으로 어쩜 저렇게 뻔뻔한 태도를 보일 수 있냐, 비호감이다, 본인이 대통령이냐, 이런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죠. 편지를 쓰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충 사과하는 신용하고 그러고 그냥 어영부영 넘어갑니까? 아무튼 이렇게 막장스러운 상황에 기승전 윤석열, 기승전 김건희 성역화하면서 떠받들고 있는 국민의힘, 당연히 주도권을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법안 주도권 싸움에서도 판판이 밀리니까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냐, 지금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국힘 내부에서도 이거 계속 민주당에 끌려다니게 생겼다, 앞으로 이거 어떡하겠냐, 22대 국회가 벌써 걱정이다, 이런 얘기들까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러니 여권 내부에서도 이거 여야 역할이 뒤바뀐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거고요. 여권에선 그래서 하루빨리 정책 아젠다를 제시해야 된다, 이러다가 민주당한테 계속 끌려다니게 생겼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엔 문제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본질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계속된 성역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뭐 하나 제대로 될 리가 있냐고요. 이러니 오죽하면은 보수도 버거워하는 윤석열의 유지비용,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공정과 상식은커녕 지금 오로지 그들의 관심사는 대통령직 유지 그리고 부부의 생존, 이게 국정 방향이라는 거죠. 이러니 보수주의자들 중에 제대로 된 보수주의자들은 기가 막히고 열불나서 참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오죽하면 정규재 씨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오겠습니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오죽하면 정규재 씨가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앞장서서 비판하겠냐고요. 최근 전우용 역사학자도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초등학생들도 아는 중요한 문제를 오히려 윤석열 정권이 앞장서서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반민주 독재 정권임을 입증한 거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파괴 정권임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뼈를 때렸죠. 그래서 이에 힘입어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더 강하게 앞장서서 비판하겠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요. 7월 초까지 검찰개혁법 완성도 약속한 상황이죠. 검찰청 폐지, 공수처 신설, 이런 것도 지금 준비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민생지원금도 반대만 하지 말고 좀 대안을 내놔라. 민주당에서는 연금개혁이라든지 민생회복지원금이라든지 통 크게 많이 내주는, 그래서 제발 반발 자국이라도 나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황한 국힘이 이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저 반 이재명만 하다가 스스로 스텝에 꼬인 상황인 거죠. 그리고 지금 거부권을 남발하는 거에 대해서도 제정신이냐, 이건 탄핵사유다, 이렇게 맹폭을 가하고 있고요. 결국엔 또 거부권을 남발하다가 이제 오늘부터는 내부 균열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온 겁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국힘 내부에서도 슬슬 불안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고요. 이런 와중에도 정신 못 차린 국힘 지도부는 총선백 써가지고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한동훈 논란의 여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김태흠 씨가 뭐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씨를 겨냥해서 저거 관종이다, 혼자 저렇게 사방팔방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한테도 쇼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죠. 한마디로 전혀 정신 못 차리고 충남 도지사란 인간이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니 22대 국회에서도 국힘 내부가 안정적으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바라는 단일 대우가 되겠습니까? 친윤 핵심이라 불린 이철규 씨도 윤석열의 식사를 거절한 한동훈은 아름답지 못했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이런 와중에도 한동훈 씨는 한동안 침묵을 했었죠. 계속 기승전 한동훈으로 국힘 내부에서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구당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요. 이제 본인은 청년, 현장 중심, 이들의 힘을 받겠다 이런 겁니까? 아무튼 그래서 지구당 부활을 얘기한 건데요. 지구당이 없어진 것도 그 유명한 차떼기 사건 때문입니다. 과거 한나라당 시절에 대기업으로부터 대규모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해서 이후로 오세훈법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당의 지역 조직이었던 지구당 체제가 사라진 건데 결국엔 이게 원외 인사들한테 너무 불리하다. 그래서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실제로 국회 근처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원외 인사들의 정치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어서 기존 현역 의원들이 반대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이걸 한동훈 씨가 갑자기 끌고 나온 거고요.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훨씬 더 중요하고 특히나 본인이 다음 큰 꿈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언급했어야 될 연금개혁 문제라든지 특검 문제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냐니까요. 정작 이런 거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니까 비판을 받는 거고요. 오죽하면 나경원 씨도 이재명 대표의 주장처럼 모수 개혁이라도 좀 받자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더니 나경원 씨는 한동훈 씨를 향해서 소중한 대권 후보다. 그러더니 내년에 등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한마디로 이번은 아니야. 한동훈 너 좀 쉬고 너 다음에 해 다음에. 이번엔 나야. 뭐 거의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동훈 씨를 위하는 척은 다 하고 있는데요. 당대표를 잘못하면은 본인이 소모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일종의 나는 그런 취지로 어드바이스를 해준 거야. 아니 그냥 본인이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라니까요. 저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더니 본인은 친윤은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근데 나는 반윤은 아니고 한 비윤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야, 지금 난리가 났는데 서로 당권 쥐겠다고 저런 얘기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국힘회관 이상민 씨는 지금부터 나와서 단련을 해야 된다고 한동훈 씨한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더니 홍준표 씨를 향해선 저거 천박하고 경솔한 인간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 한마디로 탈당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저 경솔한 인간이 또 혓바닥을 놀리네 이런 식으로 서로 치고받고 난리도 아닌 상황입니다. 저게 원로냐 하면서 홍준표 시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꽤 커지고 있고요. 심지어 황우여 위원장도 사고를 쳤죠. 한동훈 씨는 불출마한다고 했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리고 나서 연락을 받았나 봅니다. 이후로 문자를 돌리는데 황우여 위원장은 한동훈 씨를 만난 사실이 없다. 아니 도대체 뭐 뜨라는 겁니까 지금. 아무튼 이를 두고 조국혁신당에선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아니라 저것들은 대통령의 힘이다. 이를 꽉 깨물어라.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오죽하면 TV조선에서도 윤석열의 정호선 인선을 비판했겠습니까?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더 키워가는 것도 이대로 가면은 어떤 꼬락서니로 돌아갈지 뻔히 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런 와중에 원희룡 씨는 윤석열의 특사로 엘살바도르에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희룡 씨한테 힘을 실어준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국힘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차기 당대표 후보로 거론된다고 하죠. 그런데 원희룡 씨가 당대표가 될까요? 아무튼 이번 내용도 요약해보자면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더 강하게 싸우겠다고 예고한 상황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저 윤석열 본부장 리스크 방탄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김건희 성역화에 보조를 맞추거나 혹은 일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강제로 입틀막 당하는 게 현실인데요. 여기서 제일 웃긴 건 그러든 말든 다음 자기의 큰 꿈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란 겁니다. 한동훈, 오세훈, 원희룡, 홍준표 뭐 이런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인데요. 아무튼 22대 국회에서도 별별 막장스러운 소식들이 계속 쏟아질 것 같습니다.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